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에서 26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대기질도 쾌청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고요.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오늘처럼 2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체온 조절하기 쉬운 얇은 겉옷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이 점차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속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는 5월 2일에 열리는 원주 패션 페스티벌에서 축제 기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학생과 시민 모델을 공개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4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9,25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800억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주요 분야는 민생회복과 복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꾸미름 바우처 113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혁신 허브 조성에 50억 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42억 원 등인데요. 추경안은 이달 30일 원주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8천만 원을 들여 국립박물관 활성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박물관은 영월 동굴생태관과 라디오스타 박물관, 젊은달 Y파크입니다. 이들 박물관에서는 동굴생태 인형극과 전시회 등 체험형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영월에는 공립과 사립 등 박물관 21개가 있습니다. 평창군이 귀농 귀촌인에게 농업용 건설기계 면허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선 3톤 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 건설기계 조종 면허 이론과 실습 과정을 교육합니다. 평창군은 교육 참가자에게는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업 이후 이 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도시재생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강원도 내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몇 개소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작년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도내에서 총 52개소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8개의 그 국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2024년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도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둬왔는지 포괄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사실은 강원도 전체 사업의 한 60%가 그 당시에 선정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추진된다고 감안을 할 때 작년 2024년 이후부터 이 사업이 완료된 대상 지역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9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도 추진 계획상으로는 6개소 정도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추진돼 오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거점 시설이 조성된다던가 가로나 골목 환경이 정비된다거나 빈집이나 빈점포가 정비되는 그런 물리적인 재생들이 있어 왔고요. 또 주민의 역량 강화라던가 공동체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주민 교육들이 실시되면서 사회적인 재생도 같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상권 중심으로 하는 로컬 브랜드라든지 창업, 일자리, 문화관광 콘텐츠 같은 것들이 보급되면서 경제적인 재생도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 추진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성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사업 완료 후에 그럼 대상지에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 사후관리 컨설팅이라는 거를 2년 정도 하면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일단 보면, 네.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나 역량이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또 이 다양한 형태의 거점 시설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예. 또 인구가 부족하고 또 소수의 관여자들이 오랫동안 이 의사결정이 고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거버넌스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완료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나가야 하지라고 하는 목표가 없다거나 또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재원의 부족이라던가 하면서 좀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에서는 지금 실무 현장에서는 사후 관리가 이 거주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라든지 외부 유입 인구 확대, 그리고 주변의 문화관광시설 연계 같은 이런 다양한 관심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을 사업이 종료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관심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요. 또 사업이 완료되고 나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지원센터들이 종료되면서 대상 지역을 이해할 수 있었던 가장 이해도가 높았던 핵심 인력들이 좀 유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 가져야 되고 또 앞서 단발성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 좀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예,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사후 관리,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예. 광역시도나 기초시도에서 일단은 사후관리 조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지금 이 사후관리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 완료지의 현재 현황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완료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거점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평가, 현황을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과는 다르게 이 지금부터 어떤 사후 관리의 지원 사업을 할 거냐,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고 하는 목표를 담은 이런 추진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그 사후 관리의 조례에
담아지게끔 하려고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해주고 계신데 도시재생 사업은 뭐 구도심이나 농촌 등 대상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진돼 왔죠. 그렇다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런 지역별 특성을 정책적으로는 좀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 6년에서 8년 정도 사업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업지별 특수성보다는 좀 일반화된 접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수리라든지 뭐 빈집 정비라든지 뭐 노후 관리 그런 관리 주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서부터 사실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남겨진 다양한 유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게 지역 사정에 맞게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을 지금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유형화를 좀 시도를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유형별 사후관리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을 공동체 중심형은 어떤 유형이고 또 어떤 방식의 관리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사업들이 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많이 했는데요. 예. 여기에 남겨진 주요 자산이라는 거는 거점 시설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유 자원이나 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을 공동체들의 사회적 자본이나 협력하는 문화들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후 관리 자체도 이 마을 내부의 물리적 환경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공동체의 이 조직 활동을 좀 더 조직력 있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엔 이거는 이 내부 공동체에 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이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마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인 것에는 뭐 아무도 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각 지역의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의 상징적인 대상지로 볼 수 있는데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이미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다른 타 부분의 사업들을 좀 갖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별 그런 문제를 진단하고 상권 내에 있는 공실 이런 부분에 청년 창업자를 우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권 시설이나 공간을 전반적으로 마을이나 상권이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 단체들이랑 협찬을 하는 그런 운영 체계들을 더 확고히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이 상인이나 창업 조직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업종별 창업 멘토링을 좀 강화한다던가 또 로컬 재료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 개발에 코칭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관계 인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예, 도시재생 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요 자산들 중에서 거점 시설들을 외부 유입 인구를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외부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런 공동체 문화를 가진 마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문 체류 기반 이미 만들어진 게스트하우스나 코리빙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방문자 관계 인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체류 기반을 좀 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 체류 관계 인구들을 그냥 들어오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DB를 구축한다던가 마을 생활에 대한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그런 생활 편의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계 인구 형성형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자, 끝으로 마무리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예, 사후 관리가 돼서 사실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때서부터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사후 관리에 돌입한 그런 사업 대상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대상지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방식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셨는데요. 사실상 도시재생은 사업의 기간보다 사업 종료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연구위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다가오는 5월 고즈넉한 강원 가명을 배경으로 화려한 한복 패션쇼인 원주 패션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현재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패션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이라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아름다운 전통 의상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낼 행사 원주 패션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단순한 전통 의상 패션쇼를 넘어서 우리 옷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은 원주 강원 가명에서 특별한 봄날 전통을 잇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원주시 지회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 의상의 변천사를 패션쇼로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복식 명장들의 고증을 거쳐서 일상복부터 예복까지 다양한 종류의 의상들을 재현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우리 의상을 입고 걷는 패션쇼부터 전통 과거 시험 체험처럼 과거로 돌아간 듯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이라는 공간과 잘 어우러진 행사인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원주시 지회 신채영 지회장에게 준비 상황 들어보시죠. 이번 원주 패션 페스티벌 원주 강원 가명에서 특별한 봄날 전통을 잇다는 원주의 보물인 강원 가명을 배경으로 우리 옷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문화 축제거든요.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복식 변천사를 패션쇼로 재현해 우리 전통미를 재발견하고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문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관람을 넘어 원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증된 한복을 저희가 다 미팅을 잡아서 한복의 명장 선생님들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대별 한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분들께 특별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패션쇼에 참가할 시민 모델들도 모집을 했다고요? 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시민 모델들인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이 모델 오디션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집한 시민들만 해도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대도 아주 폭넓게 다양했고요. 70명의 모델을 선발하는데 130여 명의 시민들이 지원하면서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네.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시민 모델 오디션에 참가한 분들 중 선발된 모델들은 다음 달 이 행사에서 직접 시대별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서게 되는데요. 지역 작가들이 쓴 시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주 문인협회 작가님들의 시화전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요. 전통 글의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서 목소리로 또 우리 의상의 아름다움을 직접 선보이는 자리가 됩니다.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없었던 삼국시대 전통 의상부터 조선시대 일상 의상까지 퀄리티 좋은 의상들이 준비됐는데요. 또 지금 준비 상황 신채영 지회장에게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디션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게 어린 유아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정말 골고루 다
지원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대접해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맛있는 떡과 차를 같이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떡 드시러 오셔도 되실 것 같고요. 가족, 이웃과 함께 원주시 강원 가명으로 오셔서 저희 봄날의 청취를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민 모델 오디션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 건데 다음 달 행사 일정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일정 전해주시죠. 네, 이날 행사는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컨셉으로 학생들이 직접 갓을 쓰고 과거 시험도 체험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께 또 대접하기 좋은 전통 떡과 차, 다가상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는 5월 9일 강원 가명에서 전통과 문학의 아름다움 만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 패션 페스티벌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이 시설지속연합회를 대상으로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왕겨와 나무 등을 350도 이상에서 열을 분해해 만든 바이오차는 토양의 산소를 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토마토와 오이 등을 재배하는 48개 농가 13헥타르 규모가 참여합니다. 바이오차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를 배출 감소는 물론 토양 산성화 방지와 pH 개선, 영양분 보유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으로 영월군 농업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7일 오후 영월군 보건소와 영월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대응훈련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훈련에서는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총괄지휘반과 응급구조반, 상황통제반이 구성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와 구조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신생아를 고려한 초기 대응 절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으로도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영월문화관광재단이 곤충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곤충 탐구 프로그램 나도 파브로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영월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곤충 채집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5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상과 들에서 곤충 채집과 이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9월에는 표본 제작과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물은 10월 말 전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접수는 4월 10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영월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화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텐데 영화 라디오스타 개봉 20주년을 기념해서 영월 시네마에서 특별 상영회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 시네마가 영화 라디오스타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념 상영회를 엽니다. 상영회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총 6회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영월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시 지역에서 상영하며 최근 별세한 배우 안성기를 추모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특히 첫날인 24일 오후 2시 상영 후에는 이준익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회가 마련돼 작품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람 신청은 영월 시네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 시네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전시 소식인데요. 난고 김삿간 문학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최근에 개막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 김삿갓면 난고 김삿갓 문학관에서 기획 전시하는 김삿갓을 기리는 영월의 얼, 시와 서와 각의 만남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월 난고 선양회가 협력해 김삿갓의 삶과 시에 담긴 문학 정신을 다양한 예술로 재해석한 자리입니다. 전시에는 공모 선정 작품과 서각, 조각 등 총 42점이 선보이며 캘리그라피와 사진 전사 등 다양한 장르가 함께 소개됩니다. 전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문학관 1층과 2층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문학관 측은 이번 전시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월 Y파크에서는 4월 11일부터 섬유예술가 이상미의 특별전 실로 그리다가 열린다는 소식도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